자, 안녕하세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에 관련된 단원 수업이 있겠습니다. 지금 이 단원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련성을 가지고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거꾸로 수업 파트에 있는 개념 수업을 듣지 않고 수업을 들으시면 제가 풀이하는 문제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아들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거꾸로 수업에서 2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 그리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뭐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지었던 것 같은데, 관련된 개념을 꼭 들으시고 수업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냥 들으시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개념이 또 생각보다 되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 수업 시간이 3, 40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의 정규 수업에 필적하는 정도의 개념 수업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에 미리미리 사실 개념 수업을 듣는 게 더 좋지만 지금 수업을 듣는데 나 안 들었는데 그러면 오늘 중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니까 개념 수업 먼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수업을 오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제 수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활동 중심으로 이제 설계했던 수업이기 때문에 개념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제 계속 영상으로 이제 미리미리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영상으로 개념을 미리 어느 정도 이런 걸 하는 건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온라인 수업을 좀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셨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걸 할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면 개념을 하면 좀 쉬운 것도 좀 하고 활동도 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점진적으로 올려가고 싶은 게 있는데 확실히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하다 보니까 좀 제약이 많네요. 제약이 많네요. 그래서 지금 뭐 손석권 선생님이랑 저랑 투트랙으로 같이 가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수학 공부를 좀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개념은 개념과 문제풀이를 전 딱 두 가지로 아예 분리시켜서 하고 있지만 최대한 좀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념 수업 안 들으시면 제가 하는 말 못 알아듣습니다. 꼭 개념 파트를 영상을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제 수업을 들어주시길 빌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읽어보면서 이제 문제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 전에 수업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분석하거나 이런 게 없는데, 이제 2차 방정식과 함수가 되면 확실히 좀 해석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념 수업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주로 좋아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걸 되게 좋아한답니다. 대수라는 표현을 제가 되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기하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 대수와 이 기하라는 수학적 파트가 서로 연결이 된다. 서로 바꾸어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수학을 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은 대수입니다. 식으로 나온 거, 계산하는 거, 대수인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거, 좌표 평면에서 해석하는 거, 기하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대수와 기하의 대표적인 상황인데 얘네들이 뭐예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걸 잘해야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되게 간단한 문제지만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이 1번 문제가 지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해석이 된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지극히 쉬운 문제가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A라는 값을 모르나 보네요. 그죠? 근데 이 녀석이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석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이실까요? 자, 그럼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차 함수가 있죠? 줄을 쫙 해서 2차 함수 됐습니다. A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죠?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의 합이 얼마라고요? 예,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난 개념 시간에 아주 지극히 대단히 매우 심히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있는데 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실까? 자, 제가 키워드를 언급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얘들아,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을 담당하는 게 있지. 방정식의 목표가 뭔지 알아요? 실근을 구하는 거예요. 해. 이게 방정식의 목표거든요. 근데 이 실근이란 건 대수적인 측면이라면 이걸 기하적인 무엇과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냐. 제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실까? 예,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점이라고 말해드렸습니다. 예. 그냥 수학적으로 이렇게 등호가 아니라 점 찍은 거 비슷하다는 뜻인데, 사실은 여러분 아주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여러분 머리 아프잖아요. 단순하게 하면 실근이 교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제일 편합니다. 됐나요? 물론 실근이 교점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뭐예요? 교점에 어떻게 된다고요? X 좌표가 실근인데
뭐가요? 실근은 어디서 우리 언급하는 거야? 실근은 방정식에서 언급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교점은 어디에서 해요? 그래프, 다시 말해서 함수에서 언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를 딱 읽자마자 뭐냐면 여기는 2차 함수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점인데 이 두 점이 당연히 뭐겠어요? 교점 아니겠습니까? 두 뭐겠습니까? 교점에 뭐 x좌표 아닙니까? x좌표의 합이 얼마라는 겁니까? 마이너스 1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두 교점, 선생님 교점이 어디 있습니까? 이 2차 함수와 그 다음 뭐 x축 요 두 개의 교점이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제가 개념 때 이랬습니다. x축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사실은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냐면 y는 0이라는 직선으로 생각해주라. 예. 다시 말해서 2차 함수 이거와 포물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직선에 뭐 교점의 x좌표 합이다. 뭐라고요? 교점이라고 말한 거 눈에 보입니까? 그러면 선생님 그 교점이 아니라 얘가 뭔가 실근의 합인데 뭐가 실근이죠? 라고 기억하시면 하실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쌤, 방정식이나 함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y는 파란색으로 써드리고 있습니다. 자, 2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있다. 그 다음에 x축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x축 뭐다? y는 0이라는 친구다. 얘네들 어떻게 할 거다? 얘네들을 연립할 거다. 즉 연립방정식을 세울 거다. 연립방정식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얘네들이 같다라고 한다는 거죠. 같다. 그럼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x 제곱 플러스 a의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겠죠. 어디서 많이 보던 포맷 아닙니까? 빨간색 어디서 많이 보시던 거 아닙니까? 얘가 뭐죠? 이 친구가 방정식이죠. 여러분들이 그 2차 함수 전에 배웠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잠깐만. 두 교점의 x좌표, 교점을 내가 뭐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실근이다 라고 부르라고 했잖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두 교점의 x좌표긴 하지만 그냥 실근이라고 했잖아. 다시 말해서 여기 파란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이 뭐냐면 두 실근의 뭐라고요? 합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서 요구한 게. 선생님 다시 말해서 이 빨간색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두 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은 선생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입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죠. 맞습니다. 잠깐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고요? 잠깐 알파 플러스 베타 우리가 어떻게 했던지 기억나요? 두근의 합 어떻게 했었죠? 여기 보세요. 어떻게 했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불리는 친구를 어떻게 했었니?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부르기를 했던 거 기억나요? 근과 계수의 관계 기억납니까? 이 친구가 얼마가 된다고요?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됐죠? a 값이 얼마인 것 같습니까? a 값은 2겠죠. 지금 사실 되게 거창하고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사실 문제 개념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 문제를 보시고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사실은 뭐 개념을 아신다고 하면 1분 이내로 풀려야 됩니다. 사실은 1분 이내로 풀려야 됩니다. 이 문제를 되게 간단하게 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 지워버립니다. 다 지웠습니다. 문제를 읽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잘 보세요. 그냥 순식간에 푸는 거 내가 이 개념을 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실전에서 풀듯이 풀어볼게요. 2차 함수가 하나 있네. x축이랑 있네. 그리고 뭐 하고 있지? 두 점 교점을 찾고 있네. 그런데 그 두 개의 교점의 x좌표의 합이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두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한다면 이 알파와 베타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네. 그러면 잠깐만 얘를 방정식으로 바꿔놓고 보면 2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으로 놓고 보면 이 녀석의 두근이 뭐라는 거지? 두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소리네.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뭐랑 똑같지? 마이너스 2분의 a랑 똑같네. 고로 a 값은 얼마지? a 값은 2가 되는군. 이렇게 푸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개념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막 어려워지겠죠 문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문제 실제로 되게 간단한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2차 함수가 하나 있다. 그 다음에 직선이 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은 잠깐만요. 이 친구를 보면 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결국에는 이 문제도 대수적으로 계산을 통해서 풀겠으나 내 머릿속에서는 뭉게뭉게 뭔가를 떠오르게 할 겁니다.
제가 뭉게뭉게를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뭉게뭉게가 무슨 소리냐? 구상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보고. 선생님, 뭔가요? 2차 함수가 하나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거 외계예요. 2차항의 개수가 플러스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개념 시간에 개형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어떤 부분이냐면 정확하게 그릴 생각이 없어요, 내가. 대충 그려볼 겁니다. 선생님, 빨간색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왜요?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처럼 그려질 겁니다. 좌표 표면 그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 머릿속에 구상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을 직선으로 볼까요? 1차 함수입니다. 네, 마이너스 x 플러스 k네요. 그러면 적어도 기울기가 음수인 건 알겠어요. 기울기가 음수네요. 그런데 어떤 멘트를 줬습니까? 두 점에서 만나라고 했죠. 잠깐, 빨간색은 직선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랑 빨간색은 이렇게 생겼고 파란색은 이렇게 생겼고,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되고요? 두 점에서 만나자. 두 점. 그럼 그림이 대충 어떻게 그려질까? 정확하게 나도 몰라요. 왜? 나도 모르니까. 근데 머릿속에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겠다는 추리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교점 두 개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겠죠. 다시 말해서 교점, 선생님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교점이 몇 개라고요? 두 교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두 교점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잠깐만, 정수 K의 최소값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그림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지금 이 친구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선생님, 이 화살표 양방향 하면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교점이 몇 개 있죠? 교점은 몇 개가 있냐면, 교점은 두 개가 있단다.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이 분명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점이 결국 실근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설마 실근도 두 개 있습니까? 그럼 실근도 두 개 있지. 다시 말해서 뭐란 소리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겠지. 선생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존재한다고요? 어느 방정식에서요? 방정식 뭐긴 연립한다 그랬잖아. 어느 거? 여기 있는 빨간색과 여기 있는 파란색을 어떻게 하자고요? 같다라고 해서 풀겠죠. 다시 말해서 이 친구의 식은 뭐가 될 거냐면 어떤 방정식이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표현하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라는 친구와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방정식 말이야. 선생님, 방정식을 누가 이렇게 씁니까? 방정식 이렇게 쓰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x제곱이라고 쓸 거고요. 마이너스 x 넘어올 거니까 플러스 6x라고 쓸 거고요. 플러스 k 넘어올 거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쓰겠죠. 다시 말해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방정식이 뭐라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는 소리입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눈의 교점이 두 개처럼 보이지만 얘는 이미 방정식이죠. 그럼 뭐예요? 선생님, 제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요. 뭐 한다고? 판별한다고. 다시 말해서 선생님, 판별식이요 100% 양수일 겁니다. 왜요? 왜 판별식 양수여야만 하죠? 실근이 두 개니까. 실근이 두 개인 거 어떻게 알았죠? 교점이 두 개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면 되겠죠. 문제 풀어볼까요? 어떻게 볼까요? 선생님, 여기서 판별식을 구할 건데, 아이쿠,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뭐가 눈에 보일까요? 뭐가 눈에 보이니? 6이 짝수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판별식을 써도 상관이 없겠으나, 사실은 판별식이 아직까지 가물가물하신 분께서는 뭐 그냥 판별식을 바로 쓰십니다만, 짝수인 거가 있다, 좀 간편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럼 간편하게 쓰시면 되죠. 어떻게 할까요? 4분의 1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1을 썼더니 뭐가 될까요? 3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라는 친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양수여야만 한답니다. 양수여야만 합니다. 왜요? 실근이 두 개니까. 왜? 교점이 두 개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니까. 다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이제 말을 제가 많이 해가지고 설명이 길어지지만 사실은 이 개념적인 부분이 이해가 되셨다고 하면 이 문제도 되게 금방 끝나는 문제예요, 사실은. 계산 마저 할까? 계산하면 9에다가 2 뺐으니까 7이다, 그죠? 7 플러스 K라는 녀석이 0보다 작다 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K라는 친구는 뭐보다 큰 거예요? K라는 친구는 방금 살짝 계산이 중간에 안 됐어요. 미안합니다. K가 뭐보다 크다고요? 마이너스 7보다 큰 거 맞죠?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정수 K라고 되어 있네요. 정수 K의 최소값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마이너스 7보다 큰 정수는 무엇일까요? 요거 잘못하면 틀린다, 그죠? 얼마니? 마이너스 6이다, 그죠? 네, 마이너스 6이네요. 됐죠? 요 친구랍니다. 요 친구. 자, 그러면 이제 같은 맥락으로 3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3번 문제 좀 쉽게 느껴지셔야 될 것 같아요. 쉽게 느껴지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3번 문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생님, 선생님 이제 대충 감이 옵니다. 선생님 또 뭉게뭉게 하실 거죠? 그럼요. 뭉게뭉게 해야죠. 뭉게 합니다.
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겁니다. 선생님, 빨간색 2차 함수가 있군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군요. 얘는 적어도 이렇게 2차 아래로 블록처럼 생겼겠군요. 그럼 자, 그 다음에 직선 y는 3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군요. 얘가 직선이죠.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 우선 여기 플러스인 거 눈에 보이시죠? 그럼 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만나지 말랍니다, 이번에. 만나지 않는다. 안 만난다고? 이렇게 생겨야 되겠네. 안 만나잖아. 잠깐만, 안 만나는 얘기는 뭐겠어요?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교점이 없어요. 교점이 없어요. 안 만나는데 교점이 있을 리가 있나? 잠깐만, 그럼 생각을 또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얘네들을 보니까요, 교점이 없는데요. 교점이 없습니다. 연계라고 하셔도 상관없죠. 선생님, 교점이 없다는 말을 뭐로 생각하라 그랬죠? 예, 실근이 없는 겁니다. 실근이 없는 거죠. 실근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예,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는 것이죠. 어디서 가진다고? 뭔가 방정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방정식? 요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푼다 그랬죠. 잠깐만 더 합시다. 선생님, 그러면요, 방정식을 넘어가게 되면 실근이 없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어떻게 한다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성질을 쓸 수 있겠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가 사실 다 뭐라고요? 다 같은 거예요. 똑같은 뜻이야. 똑같은 뜻인데 표현이 다른 거지. 됐나요? 선생님, 그러면 식 세워주세요. 식 한번 세워볼까? 자, 볼까? fx라는 친구는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는 아이가 있었고, y는 3x 플러스 1이라는 아이가 있었단다. 얘네들을 연립해서 풀자고. 무슨 수로? 같다라고 하면 되지. 그러면 식이 어떻게 변하겠니?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는 친구는 3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야, 방정식을 누가 이렇게 놔두니? 다 이 왼쪽으로 몰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x 제곱 마이너스 5x죠.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선생님, 그 다음에 선생님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왜요?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없다. 교점이 없다. 실근이 없다. 실근이 없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왜? 판별식은 2차 방정식에서의 뭘 구해주니까? 실근의 개수를 알려주니까. 판별식 써볼까? 선생님, 판별식 씁시다. D라는 친구는 무엇일까요? D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5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된다고요? 0보다 작아진다. 됐죠? 계산 좀 해야 되겠다, 그죠? 25에다가 마이너스 4K에다가 플러스 4인가요? 맞죠? 플러스 4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 맞나요? 선생님, 계산 되게 잘 틀립니다. 부탁인데 선 틀린 거 확인해 주세요. 자, 계산하면은 29죠, 그죠? 다시 해서 29고요, 4K고요. 그럼 여기는 K라는 친구는 4분의 29보다 큽니다. 됐나요? 뭐야? 잠깐, 문제에서 뭐 물어보니도 안 알아봤네. 됐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연수 K 눈에 보입니까? K가 뭐라고요? 자, 여기 문경미 또 하자. K가 뭐라고요? 자연수였네. 그냥 아무 숫자가 아니었어. 자연수 중에서 뭐 최소값 제일 작은 거 4분의 29 대략 얼마 정도 돼요? 7, 4, 28이니까 이거 대략 7. 얼마죠? 나 뭐 뒤에 계산 안 할 거야. 어차피 해서 뭐 하긴 얘보다 크면 되는데. 정답은 뭐가 될까요? 정답은 7보다 조금 더 큰 최소의 자연수는 8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8 되겠습니다. 됐죠? 어때요? 좀 할만한가요? 아닌가? 여전히 어려운가? 모르겠나? 자, 조금 더 가보도록 합시다. 조금 더 가보도록 하죠. 문제를 바꿔서 4번 문제 한번 보시죠.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있다. 잠깐만, 문제 조건 하나씩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다. 2차 방정식이다. 두근이 알파 베타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다. 와, 조건 되게 많다, 그죠? 잠깐만요. 최고차항 계수가 1. 2차 방정식 fx가 있다. 두근이 알파와 베타다.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다는 꽤 중요한 조건 같고. 그죠? 맞나요? 색깔 칠해져? 네, 색깔이 안 칠해지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꼭지점이 2x-7 위에 있다. 그리고 f형의 값입니다. 와, 약간 당황하셨죠? 당황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제 수업이 기출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문제를 좀 풀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사실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면 이걸 못 따라온다 그러면 수업 수준을 낮출 텐데 난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믿고 있거든, 사실은. 그래서 교과서랑 구교재랑은 여러분들이 진도에 맞춰서 다 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하기 전에 어려우시면 교과서나 기본 문제들 좀 풀어보시고 오셔야 돼요. fx가 꽤 많은 부분이 나왔답니다, 친구들. 나왔어요. 왜요? 선생님, fx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잘 봐라. fx는 2차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우선 1번 최고차 계수가 1번 최고차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이라고 생겼을 거야.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고 하였으니 나는 어디도 구했냐면
여기도 구했어요. 왜? 1번 문제 기억나요? 1번 문제 기억납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떻게 돼? 어떻게 혹시 기억나니?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니?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6x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마지막에 있는 상수항을 내가 알까? 내가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까지 몰라. 여기까지 정보는 알 수가 없어. 모르니까 뭐라고 할까? 모르면 뭐 문자로 넣을까요? A, B, C, A, 알파, A 합시다. A라고 넣겠습니다. 즉 얘 빼고는 다 알아요. 는 0인 거예요. 요게 2차 방정식 fx인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의 두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사실은 꼭지점이라는 표현을 썼죠? 잠깐만. 자, 잠깐만. 꼭지점 어떻게 하더라? 꼭지점. y는 fx 꼭지점. 혹시 꼭지점 하려면 뭘 해야 됐었죠? 꼭지점을 알기 위해서는 표준형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표준형이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표준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된다 그랬죠? 네, 완전제곱식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완전제곱식 형태를 만들어야 돼요. 꼭지점이 지금 2x-7위라는 직선이 있다는데 근데 뭐 꼭지점을 알아야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뭐 해야 될 것 같아? 방향성이 눈에 보였어요. 선생님 이 친구를 뭐 하자고요? 완전제곱식 형태로 만듭시다 라고 우리가 방향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왜? 꼭지점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완전제곱식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 어디까지? 요까지만 맞추세요. x제곱 마이너스 6x 상수는 어떻게든 더하기 빼기 해서 맞출 수 있어. 그럼 fx라고 불리는 친구는 어떻게 될 거냐? fx라고 불리는 친구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인 거지. 쉽게 말해서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하면 없던 플러스 9가 생기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9 해주면 되지. 플러스 9 마이너스 9니까 어떻게 되겠어? 똑같아요. 선생님 플러스 a는 해줘야지. 어떻게 할까? 플러스 a 해줘야지. 됐죠? 요게 fx란 식이에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뭘까요? 꼭지점 좌표 혹시 이렇게 하고 눈에 보일까요? 여기서 발견되는 것.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 있다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저 앞에 쓰는 거 싫어해서 a-9라고 쓰겠습니다. 됐죠? a-9입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 위에 있다고요? 이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 이 직선 위에 있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건지 압니까? 위에 있다는 말이 이 점을 저 식에다가 뭐 하면 대입하면 뭐 하게 된다? 성립한다 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뭉게뭉게 해줄까? 뭉게 직선이 있는데 여기 점이 하나 있는데 위에 있는 거잖아. 누가 봐도 그 말 맞죠? 그 말은 이걸 대수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이 점의 좌표 3,a-9라는 친구를 저 식에다 뭐 하게 되면 대입하게 되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야. 대입하지 뭐. 대입하자. y에다가 뭘 대입할까? a-9라는 친구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그 2에다가 뭘 대입, x에다가 뭘 대입할까? 3을 대입할까? 3을 대입하면 뭐 나올까요? 2 곱하기 3의 마이너스 7인 거 맞니? 그럼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1 나오네. A 값 얼마 나오죠? A 값은 8이라고 나와버리네요. 유후! A 값이 8이다 그죠? 잠깐 문제에서 뭐 물어봤지? F0값. A가 얼마였다고? A가 A 찾았잖아. 원래대로 돌려놔. A 너 하지마. 너 8이래. 8로 바꿨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요렇게 표현할까? F0이라는 녀석은 0 빼기 0 더하기 8이네. 그럼 8이네. 정답 8이네 뭐. 됐죠? 됐습니다. 할만한가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문제가 사실은 지극히 어려운 캐릭터의 문제는 아닌데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어려워요. 제가 하는 말이 개념을 안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을 지금 저 아저씨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거는 개념 파트를 보셔야 돼요. 꼭 보셔야 됩니다. 됐죠? 자, 지금까지도 어려운데 전 여러분들이 매우 잘한다고 믿고 있어요. 진심입니다. 진심 믿고 있어요. 그래서 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냥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눈에 보이는 거를 감이 살짝 오긴 하거든요. 선생님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의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인 건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파란색을 쓰지 않겠습니까? 여기 직선이 있어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얘네들이 뭐라고요? 접한답니다. 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 말 혹시 아시겠습니까? 접한다.
교점이 한 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점 한 개. 이거 사실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라. 예. 근데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멘트는 있죠.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멘트 되게 중요합니다. 예. 왜냐면 이 관계없이란 멘트를 보는 순간 제가 어떤 개념이 머릿속으로 막 스쳐 지나가냐면 선생님 이거 왠지 항등식에서 보던 멘트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디귿 어디 갔어? 예. 항등식에 대한 개념이 떠오르셔야 돼요. 아, 맞다. 항등식에서 뭐 K 값에 관계없이 A, 뭐 X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을 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죠. 잠깐만. 머릿속에 구상이 되긴 합니다. 출발을 해보죠. 선생님, 우선요. 빨간 이차함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K 값에 따라서 이차함수가 바뀔 거야. 고정이 아니야. 막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파란 직선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A 값에도 얘를 바뀌는 거야. 하지만 뭐라고? 어떤 상황이 된다고? 접한다고. 접하는 게 뭔데? 요렇게 한 점에서 이렇게 스치듯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 상황을 우리가 접한다라는 표현을 쓴답니다. 매우 중요하고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알아두셔야 되겠죠? 접한다. 근데 접한다라는 멘트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 뭐가 스쳐내가시냐면 빨간색으로 표현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접하는데요. 여기는 요 친구가 뭔지 알아요? 이게 교점이잖아요. 교점. 교점이 몇 개 있습니까? 선생님 어디서 많이 보던 판사 아닙니까? 교점이 한 개입니다. 교점이 한 개입니다. 어라? 잠깐 뭐라고요? 교점이라는 멘트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죠? 선생님 이거 실근이 한 개일 거예요. 뭔가 있어. 방정식이 있을 거야. 실근이 한 개야. 선생님 실근이 한 개라는 건요. 중근을 가진다는 말이죠. 사실 실근이 한 개란 말 잘 안 쓰죠. 사실 이런 표현 별로 좋은 표현 아닙니다. 사실 좋은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들 통일성을 가져주기 위해서 설명하지만 실근 한 개란 표현보다는 중근 근이 있는데 중복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한 개라고 표현 안 씁니다. 제 실언을 했군요. 죄송합니다. 중근을 가진다고요? 따라오는 생각이 또 뭐가 있을까요? 판별식이 0입니다까지. 오, 내가 나가야 될 방향성이 정해졌다고. 왜? 나는 이 빨간색과 파란색의 두 식을 어떻게 할 건데 같다라고 해서 식을 세울 거야. 나 식 바로 세울 거야. 자, 1단계 x 제곱 마이너스 4k x 플러스 4k 제곱 플러스 k. 아이고 길다. 그 다음 이 친구 뭐야? 2a x 플러스 b 같다. 식 누가 이렇게 쓰니? 다시 바꿔 이렇게 안 들어. x 제곱에 2a 넘어왔다.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묶이고 2배 k에다가 플러스 a의 x. 계산 맞니? 쌤 잘 틀리니까 꼭 봐주라. 그 다음에 또 뭐야? 플러스 4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b는 0. 됐나요? 이 0이란 애가 뭐 이게 지금 뭡니까? 여기 나온 이 친구가 뭐야? 이 친구가 방정식 맞죠? 이 방정식이 뭐라고요? 중근 가진다는 거 아닙니까? 중근을 가진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 친구 판별식 0이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판별식 0을 쓰고 싶은데 어이쿠 고맙게 짝수잖아. 짝수면 굳이 뭐하러 이거 쓰겠어요? 선생님 저 4분의 D를 쓰겠습니다. 4분의 D는 100% 0입니다. 확실히 0입니다. 4분의 D를 한번 표현해볼까요? 4분의 D는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2K 플러스 A라는 친구의 제곱에 마이너스에다가 4K의 제곱 플러스 K에다가 마이너스 B 얘가 뭐가 돼야 되고요? 0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전개를 좀 해야 되겠죠? 전개해볼까요? 4K 제곱 플러스 4K의 A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K 손이 아픕니다. 날아갈 친구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안녕 친구들 날아가네요. 야, 그 다음에 못 풀겠죠 여러분들? 와 선생님 여기서 어떻게 풉니까? 문자가 너무 많습니다. A도 있고 B도 있고 K도 있고 뭐 어쩌자는 소리입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가 나와 등장할 때가 됐다는 거죠. 요 친구가 등장할 때가 됐군요. 항등식의 개념이 등장할 때가 됐습니다. 어느 문자에 대한 항등식입니까? K 값에 관련된 항등식이네요. 요거 어떻게 풀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가물가물하시죠? 선생님 이걸 어떻게 풀었어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요 식을 정리를 하자. 이 식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 친구에서 내가 지금 항등식이라는 개념을 쓴다는 걸 안 이상 이 식을 이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놔둘 건데요? K라는 친구와 관련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묶을 겁니다. K 어딨어? K 있는 애들 어딨니? 요 친구하고 그 다음 요 친구인 거 눈에 보이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4A-1인 거 눈에 보입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K와 상관없는 애가 어디 있어요? A제곱 플러스 B인 거 눈에 보입니까? 다시 여기에 A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보시죠. 자 이제 A 플러스 B가 구하는 겁니다. 이제 좁아져서 좀 내리겠습니다. 선생님 얘를 푸는 겁니다. 이 친구가 뭐라고요? 이 주어져 있는 식이 이렇게 할게요. K에 관한 뭐라고요?
항등식입니다. 개념이 두 개가 섞인 문제다 이거 지금. K에 관한 항등식, K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상관없다고요.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하세요?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하십니까? K 어딨니? K 찾아봐. K 어딨어? 여기 K라는 친구 있죠? 내가 K다 이렇게 있죠? K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된대요. 1 넣어도 되고 100 넣어도 되고 1000 넣어도 되고 뭘 넣어도 얘는 0이 돼야 돼요. 그걸 성립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는데요? 간단하다 그랬잖아요. 그때 얘기해 줬잖아요. 이 녀석이 뭐가 되면 돼요? 0 되면 됩니다. 얘가 뭐가 되면 됩니까? 0 되면 됩니다. 왜?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만들고 싶은 거 문계 0 곱하기 K 더하기 0은 0. 얘가 항등식의 기본 포뮬이었잖아요. 여기 이 식에다가 K, 빨간색 식에다가 K에다 뭐 숫자 아무거나 넣어봐. 이 식이 성립하나 성립 안 하나?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게 항등식이야 기본적으로. 그럼 문제가 끝난 거야. 색깔이 왔다 갔다 하지만 나온 거 뭐야? 4a-0이라는 거죠. a 값이 얼마죠? a 값은 4분의 1이네요. 그 다음에 그럼 a제곱 플러스 b가 0이라는 거겠죠? a가 4분의 1이잖아. 그럼 b 값이 얼마 나오겠니? b 값은 빨리 계산해봐. b 값 얼마 나와? 마이너스 16분의 1이 나오겠네요. 됐죠?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뭔지 알아요? 문제 기억도 안 나죠? a 플러스 b 값을 물어봤어요. 네. 그럼 이게 얼마야? 자, 4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16분의 1입니다. 얼마입니까? 16분의 3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5번 문제를 보시면 자, 조금 살짝 풀이법 보여드렸으니까 계산이 한번 니들이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문제는 2차 함수에서 접하고 있는 직선과 2차 함수의 위치 관계의 문제와 그 다음 뭐랑 항등식 개념이 섞여버린 겁니다. 짬뽕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의 체감 난이도가 훨씬 더 들어가는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렵진 않아요. 실제로는 어렵진 않아요. 뭐 어렵지만 실제로 전 안 어렵다고 해야죠. 어쩌겠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친구들. 6번 문제 보죠. 2차 함수가 있네요. 아직 최소값에 대한 자, 최소값이란 말 여러분들 개념을 보세요. 아직 이 수업과는 관련이 없지만 사실 이 최소값이라는 멘트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또 거꾸로 수업에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들으셨어야만 최소값이 뭐지? 뭐 이런 게 떠오른답니다. 왜냐면 최소값이란 멘트를 본 순간 느낌이 확 오는 게 있어요. 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할까? 이렇게 하자. 선생님,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가진답니다. 이게 보이시죠? 최소값이라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럼 띠용 하고 조건들이 막 보이셔야 돼요. 선생님, 2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소값이 어디서 등장하게 되느냐? 최소값이 어디서 등장하게 되느냐? 이 최소값은 어디서요?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등장한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가진다는 말은 꼭지점에 뭐가? x 좌표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겁니다. 대박. 그러면 잠깐 최고차계수 얼마야? 1인 거 눈에 보이죠? 그러면 적어도 선생님 여기서 어떤 조건이 발견되냐면 fx라는 친구는 적어도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뭐시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엔 나도 몰라. 어떻게 알아.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선생님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뭐시기 이렇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친구 눈에 보입니까? 얘네들이 같아야 되는 거 눈에 보이시죠? 네. a 값이 얼마라는 거야? a 값이 2인 겁니다. 나와요. a 값이 벌써 나왔다. 됐죠? 됐어. 잠깐만. B도 구해야 되고 C도 구해야 되죠. 문제 읽어보시니까. 알겠어.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아요. 초록색으로 해줄까? 2차 함수와 뭐가? 직선이 뭐라고? 한 점에서 만난다며. 방금 전에 하지 않았니? 한 점에서 만나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부를래? 접한다라고 부르지 않았니? 접한다는 거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니? 예. 조금 내려줘야 되겠다. 문계 여기 위에다 할게요. 장소가 없네. 문계. 선생님 2차 함수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점 접한다 뭐라고? 접한다. 교점 몇 개? 교점 하나. 그러면 뭐 실근 몇 개? 하나. 실근 하나는 표현 안 쓴다 그랬죠. 중근이란 말은 뭐? 판별식이 0이다.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네. 식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x 제곱 플러스 ax가 아니라 이제 2x로 쓸게요. 2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의 제곱 2라는 친구와 cx 됐죠? 좀 더 예쁘게 쓸까? x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c의 제곱에 마이너스에 b 마이너스 7의 제곱은 0. 그런데 이 녀석이 뭘 가지니까? 중근을 가진다고 하였으므로
언제 가진다고 했는데요. 한 점에서 말한다고 했잖아. 교점 하나니까 실근 하나라는 표현이 뭐 중근 가진다는 표현. 다시 말해 선생님 판별식 바로 쓰세요. 오케이 판별식 쓰도록 하지. 짝수가 아니니까 판별식을 쓰면 2-c의 제곱에 그 다음 뭐예요? 마이너스 4를 곱할 거니까 플러스 하는 거 눈에 보이시나요? 플러스 4에 b-7의 제곱이 되겠죠. 얘가 뭐가 돼야 되죠? 이 친구가 0이 되어야만 되네요. 요식 보세요. 자 여기서 선생님 문제가 끝났군요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서 어쩌라고?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조금 쉽게 보여드릴까요? 선생님 저는 이제 요식에서 이미 C값과 B값이 나왔습니다. 저는 선생님 전 안 나왔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문제 제가 볼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랍니다. 적어도 AB는 실수입니다. A와 B값은 무엇일까요? 너무 어렵니? 쉽게 A제곱이 0이랍니다. A는 실수입니다. A는 뭐겠니? A는 뭐겠어요? A는 무조건 0이죠. 제곱해서 0 되는 게 0 말고 있니? 없잖아. 그럼 위에 거든요. A도 0이고 B도 0이어야 되겠죠. 왜요? 실수라 그랬잖아요. 복소수를 우리가 배우긴 배웠지만 사실은 실수 상황에서는 뭐라고 해요? 제곱해서 음수되는 애가 어딨어 실수해서. 그럼 0 되는 거밖에 더 있어? 그 말은 뭐겠어요? 이 친구가 0이라는 소리겠죠? 그럼 이 친구도 뭐겠어요? 0이라는 소리겠죠? 그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C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C값이 2가 된다는 소리가 아니겠니? B값은 얼마가 되겠니? 7이라는 소리 아니겠니? 다 구했다. 2, G, 7 A 플러스 B 플러스 C 값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얼마겠습니까? 정답은 11. 오케이 어렵지 않네. 됐죠? 자 마지막으로 대미를 장식해볼까요? 7번 문제 빵 하죠.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그래프 있는 문제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프 있는 문제 되게 싫어하더라. 전 좋아합니다. 이런 거 훨씬 좋아해요. 뭔가 해석이 재밌거든요. 오늘 되게 제가 많이 느끼네요. 등교해서 여러분들이랑 실제 칠판에 판사하면서 여러분들이랑 하고 싶다. 왜냐면 이게 그래프까지 그리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오늘 좀 지극히 좀 아쉽네요. 좀 아쉽습니다. 아직 사실 저희 반 아이들 말고는 알고 계시죠? 저 1학년 1반 담임입니다.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은 아침에 보니까 그래도 얼굴이 좀 있긴 한데 나머지 친구들은 얼굴도 사실은 가물가물하여 되게 궁금한데 보고 싶은데 왜 최선을 다해서 학교에서 실제로 얼굴 볼 수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봅시다. 자, 이 문제가 지극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시각적으로. 우와,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자, 볼까요? 여기 빨간 거야. 어딨냐면 요게 빨간 거야. 요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야. 그 다음에 파란색 그래프 여기 있어. 여기 막 있어. 뭐 하나도 모르네. 여기 파란색 그래프야. 다시 말해서 여기 이렇게 아까 뒤집어져 있는 애 있죠? 위로 볼록인 거. 여기 파란색 그래프야. 야, 근데 PQ가 있잖아. 만났대. 잠깐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요? 만났대는 거 아니야. 어디에서 P에서 만나고 눈에 보이죠? 그 다음 어디서 만났어? Q에서 만났대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노란색 색깔이 지금 이게 출력된 부분은 색깔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P하고 Q가 뭐야? 뭐라고 말할래? PQ가 있잖아 얘들아. PQ가 뭐냐면 PQ가 교점인 거 알겠어? 교점? 발음이 이상해. 교점인 거 알겠니? 교점이야. 교점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떠오르는 거 혹시 없어? 쌤이 계속 강조했는데 개념할 때 교점이란 걸 보는 순간 떠오르는 순간 선생님 이거 실근과 뭔가 맞닿아 있던 느낌이 있던데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연결 지으셔야 돼요. 실근 잠깐만 실근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가 있다 그랬죠. 포인트가 두 가지. 이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쉬운데 이 쉬운 걸 이해하기 위한 포인트가 교점을 보자마자 실근이라는 어떤 요 개념을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눈에 보시냐면 P의 좌표가 굳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P의 X좌표가 여기 P의 X좌표 쭉 내려올까요? 요거죠? 잘 안 보이시면 크게 띄워줄게. 1 마이너스 루트인 거 눈에 보이세요? 이거를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고 뭘 체크해보고 싶어요? 막 떠올라야 되는데 머릿속에 선생님 제가 이걸 보자마자 뭐가 떠올랐냐면요 유리수 AB라는 게 왜 적혔는지 알겠어요. 유리수 AB가 되게 중요한 조건이네요. 왜? 켤레라는 말이 막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거든요. 쌤
정확하게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교점에 뭐라고 했습니까? x 좌표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교점은 실근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만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라며 1마이너스 루트 2라며 그럼 유리수 AB가 필요한 거지. 왜? 켤레근이니까. 쌤 저요 Q점 x좌표 알겠습니다. 나 구했어 벌써. 보자마자 알겠어요. 얘는 1 플러스 루트 2야. 네. 근을 다 구했어. 지금 이제 개념부터 출발해가지고 저랑 같이 오신 분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예요. 저 아저씨가 무슨 말을 하나, 식도 하나 안 적고 그냥 말만 하더니 문제를 거의 다 풀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문제 끝났어요 사실은. 왜? 사실 나는 이 빨간색과 파란색 식을 같다라고 해서 연립방정식을 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낼 거거든요. 식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색깔별로 완전 아주 화려하게 써드리죠.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뭐랑 같다고 할 거냐면 파란색 식인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같다라고 놓을 거거든요. 누가 식을 이렇게 놔둡니까? 넘깁시다. 나 음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 뭐가 되겠습니까? 2x 제곱이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3 플러스 a의 x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b는 0이겠죠? 그런데요. 이 녀석의 두 근이 있습니다. 근이 왜 두 개인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야, 교점이 두 개잖아. 교점이 두 개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근이 실근이 두 개라는 얘기다. 근데 그 교점이 뭔지도 안다. 하나는 뭐다? 이 교점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하나가 1 마이너스 루트 2인 거야. 나머지 하나가 뭔지 아직 모르는데 왠지 켤레처럼 보이잖아. 켤레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야? 모든 개수가 뭐가 돼야 돼? 유리수가 돼야만 되거든. 근데 여기 A, B가 유리수란 말이 나와 있어. 그래서 나 뭐야? 나머지 하나가 1 플러스 루트인 걸 알아버렸어. 잠깐만. 방정식에서 근 두 개를 다 한 거야, 니들이. 문제가 뭐니? 3A 플러스 B니, A 플러스 3B 값을 구하는 거니까 A 값하고 B 값 구하는 거지. 그럼 뭐, 근거와 계수 관계 끝났지. 선생님, 1 마이너스 루트 2랑요,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2를 하면 얘가 얼마냐면요. 이 친구가 2인데요. 얘가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요.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A의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A 값이 얼마나 나왔네? A 값은 1입니다. 라고 나온 거죠. 선생님, 요 두 근에 곱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얘네들 곱하면 얼마냐면, 잠깐 계산하면 얼마나 할 거예요? 마이너스인 건 너는 계산 되겠죠? 마이너스 1이죠. 이 친구가 뭐냐면요, 선생님. 이 친구는요, 2분의 1 마이너스 b입니다. b값 얼마인지 알 것 같아요. b값이 얼마가 돼야 되니? 얘가 마이너스 1이 됐네. b값이 얼마가 돼야 될 것 같아요? 3입니다. 그러면 문제 끝났죠. a 플러스 3b니까 1 더하기 9잖아요.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0이겠죠? 네, 10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7번 문제는 사실은 시각적으로는 제일 어려워 뭐 이렇게 말이 꼬이네요. 시각적으로는 가장 어려워 보이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저와 함께 했던 개념에 대해서 차곡차곡 머릿속에 넣어 두었다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원래 제가 지난 시간에 수업 막 문제를 미친 듯이 풀었죠. 제가 좀 시간에 쫓긴 감이 없지 않아가지고. 근데 제가 2차 방정식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2차 방정식은 아직 어려워질 수가 없다.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와 결합될 때 이제 정말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문제를 7개밖에 안 풀었는데 벌써 43분, 4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그래서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본기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은 케이스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푸는 거를 봐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좀 많이 아쉽네요.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기본적인 세팅을 최대한 해드리려고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지치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는 최대 최소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 부분도 여전히 쉽지는 않을 거라서 마음의 준비 좀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